그래서 아마존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 모드로 들어가요. 뭘 하나 만들어도 아마존은 싸요. 여전히 플랫폼에 좋은 도구예요. 아마존의 고객 대상은 한 3억? 여의도만 하더라고요. 갈 길이 있다.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플랫폼만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의 생각법 이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예뻐지고 있는 민지민지입니다. 저희가 원래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플랫폼 얘기들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플랫폼이 아닌 서비스들 얘기만을 한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그랬고, IPTV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위워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되고 싶었는데 못된 친구였고,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성공한 플랫폼이란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민지가 생각하기에 제일 대표적인 성공한 플랫폼 뭐라고 생각해요? 구글이요. 또 얘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 딴 거 하죠 오늘. 그러면은 페이스북? 아마존? 그래, 오늘은 그러면 아마존 얘기를 좀 해서 아마존이 왜 플랫폼이고,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을 좀 공부해보는 시간.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이 실상 그렇게 엄청 유용한 사이트는 사실 아니지 않나요? 그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전장거래 플랫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은 아마존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죠. 그렇죠. 아마존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직구라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존에 가서 사서 뭐 어떻게 배송을 해오는 방식을 쓰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은 없고요. 아마존의 이커머스 사이트는 없고, 아마존에서 이제 AWS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리고 그 아마존 머천트 센터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상품 구매해 가기 위한 센터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제가 양면 시장이라고 했죠. 근데 양면 시장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 아마존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상거래 플랫폼, 상거래는 실은 아주 옛날부터 플랫폼이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이는 데가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시장들은 다 파는 사람들이 쭉 있고 사는 사람들이 다 가서 만나서 거래를 하죠. 그게 인터넷상으로 옮아온 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네. G마켓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뭐 쿠팡도 있고. 네. 전자상거래 플랫폼,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프라인 플랫폼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좋아요? 요즘은 그래도 온라인이 대세지 않나. 그러니까 왜 좋아요? 가격이 좀 더 저렴해서. 네, 1번 가격이 저렴하다 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왜 저렴하죠? 공간 비용이 절감되죠. 그렇죠. 뭐 일단 좋은 지적이에요. 일단 임대료 안 내니까. 네.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이유도 하나가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셀러들이 많이 들어와요. 똑같은 이 볼펜 하나를 팔아도 경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가격이 내려가요. 즉 셀러들이 무제한 입점을 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백화점은 가보면 실은 구두 파는 섹션에 가게가 몇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비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온라인 쇼핑몰이 좋은 게 뭘까요? 없는 게 없잖아요. 자, 백화점에 가보면 특정 브랜드만 들어와 있어요. 물론 뭐 이마트를 가고 롯데마트를 가보면 엄청나게 물건의 종류가 많긴 해요. 하지만 11번가에 30만 개. 즉 인터넷 쇼핑몰이다 보니까 굳이 재고를 갖다 놓고 전시를 할 필요도 없고 사진만 찍으면 올리면 돼요. 그래서 구색이 좋아요. 없는 게 없죠.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가졌던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예요. 가격과 구색.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을 평정한 게 이베이고요. 우리나라에선 G마켓이었죠. 근데 그럼 G마켓이랑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아마존이랑 그게 또 차이점이 있나요? G마켓에서 셀러가 물건을 등록해 놓고 소비자가 와서 사면 누가 배송을 해요? 대한통운 아저씨가. 셀러가 책임지고 대한통운을 불러서 네. 자기 물건을 배송을 하죠. 네. 즉 셀러가 알아서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달 사고? 뭐 배달 사고도 발생하고, 봤더니 박스도 이상해서 뭐 포장도 깨지는 경우가 있고, 재고가 있다 그래 놓고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 3일이면 올 줄 알았더니 일주일이 기다려도 안 와. 맞아요. 그런 일이 오픈마켓에서는 종종 발생해요. 셀러들이 중소상인이니까. 근데 아마존은 그래서 세 번째 이유, 즉 가격과 구색 다음이 세 번째가 뭐냐면 품질이에요. 즉 쇼핑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한 종류의 실수들, 실패들, 과정상에서 뭔가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아마존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 모드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Fulfillment by Amazon이에요. Fulfillment라는 단어는 완성시키다 라는 뜻이죠.
즉 구매에서의 물류 과정 혹은 보관 과정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Fulfillment by Amazon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플랫폼은 그냥 장만 제공해주고 알아서 그쵸. 거래를 네.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마존은 그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아마존은 실은 좀 더 나가서 자기가 셀러로서 역할도 하긴 해요. 근데 Fulfillment by Amazon까지 상황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플랫폼의 좋은 도구예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물건을 내가 대한통운과 계약했을 때 대한통운이 이제 하나 보내시는데 3,000원이니 그럴 거예요. 그걸 아마존이 계약한다고 생각하면 대한통운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더 싸게. 한 2,000원 받을겠죠. 창고를 빌리는 것도 아마존은 축구장 20개 사이즈 창고를 빡빡 지어야 되니까 훨씬 싸겠죠. 네. 셀러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이 해주니까 훨씬 더 실은 자기가 하는 것보다 싸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관리? 그치, 관리가 편해요. 그게 세 번째 이제 서비스예요. 품질이에요, 품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오픈마켓들은 실은 그 품질이 조금 떨어지죠. 왜냐면 아직들은 다 셀러들이 파니까. 근데 그 지금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그 품질의 기본은 뭐냐면 다 투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120개 정도 되는 풀필먼트 센터, 아마존에 있는 모든 풀필먼트 센터의 넓이를 다 합치면 여의도만 하다 그래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다른 사이트들을 이제 무찌르고 1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일단 우리나라 서울이 너무 땅값이 비싸요. 물류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플랫폼 도구는 물류예요. 지난번 언론 때 대충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존은 지금 이커머스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남겨요. 버는 즉시 계속 물류에 투자해요. 그리고 아마존의 목표는 하루예요. 미국에서 하루. 내일 저녁까지 배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의 목표예요. 그 큰 나라에서? 네, 그러려면 저 켄터키, 저 산골 이런 데까지 다 그걸 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물류센터를 만들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존은 되게 중요해요. 쿠팡을 보면 쿠팡도 직접적으로 쿠팡 자체에서 배송하고 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쿠팡이 정확히 지금 아마존의 길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쿠팡이 매년 발표하는 게 자신의 물류센터 면적을 발표해요. 쿠팡도 계속해서 지금 손정희 씨 투자 이런 걸 받아가면서 물류센터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물류 트럭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쿠팡도 열심히 자체 물류 역량들을 자신의 플랫폼의 도구로 만들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쿠팡도 막 1년에 얼마 내면 무료 배송 계속 해주고 이런 것도 다 아마존을 따라가는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아마존이 이제 뭐 이쪽 사이드, 고객 사이드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해서 1년에 119불을 내면 투데이 딜리버리, 오늘 사면 내일 모레까지 딜리버리 하는 것을 다 무료로 해주죠. 그럼 똑같이 쿠팡은 3,000원 내면 월 3,000원. 로켓 배송, 맞아. 대상 제품은 다 무료로 배송을 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마존에는 그냥 개인 1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이트에는 그런 거는 별로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시장의 차이죠. 그러니까 1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6천만이 사는 나라에서 파는 가짓수랑 아마존의 고객 대상은 한 3억? 정도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얼추 한 2억 정도 되니까 시장 사이즈가 완벽하게 다르죠. 완벽하게 다르니까 거기서 특정 상품을 잘 팔면 그럭저럭 수익을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Fulfillment by Amazon, FBA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꽤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첫 번째 가격 얘기했고, 두 번째 구세, 세 번째 품질 얘기했어요. 오프라인 백화점과 온라인 샵이 차이가 나는 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오프라인 샵엔 있는데 온라인 샵엔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뭐가 없냐면 점원이 없죠. 그러니까 보면 오프라인 상점은 가면 이 사람들이 이제 대화를 하죠. 요새 뭐가 잘 나가요. 뭐 저한테는 뭐가 어울릴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거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 이제 알렉사라고 들어봤죠. 그 스피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초콜릿 칩 쿠키 좀 주문해줘 라고 하면 나의 그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담기고, 아마존 대시라고 해가지고 지팡이 같은 게 생긴 거, 포테이토 칩 바코드 딱 스캔하면 들어가요? 딱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그리고 버튼 또 만들어줘요. 세탁기 앞에다가 딱 붙여놓고 있다가 세제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딱 눌러. 그럼 세제가 또? 그럼 세제가 또 내 장바구니에 들어가요.
즉 아마존은 엄청난 연구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걸 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편하게 쇼핑할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플랫폼 도구들이에요. 커머스 상거래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존재하면서부터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굳이 기름 낭비해서 차 몰고 가서 주차하고 무거운 거 들고 오고 하는 거를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었죠. 이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저 월마트보다 롯데마트나 이마트보다 경쟁력 있게 만들까 라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게 아마존이에요. 성공하는 플랫폼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양쪽 시장의 참여자가 모두 만족할 만한 매력적인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아마존은 실은 Fulfillment by Amazon이라는 셀러들을 위한 아주 좋은 툴,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투데이 딜리버리가 싼 가격에 1년 내내 무료인데, 그리고 뭐 음악도 주고 뭐 이북도 주고 여러 가지 주니까 좋잖아요. 그런 종류의 툴들, 그리고 다양하게 고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툴도 되게 많아요. 아마존 라카, 미국 사람들은 집에 혼자 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픽업 같은 그런 서비스, 뭐 어떻게 하면 소비를 편하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셀러들과 바이어를 위한 도구들이죠. 그 도구들을 진짜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게 아마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쿠팡이 조금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이커머스 시장이 이 도구적인 관점에서는 갈 길이 있다. 멀다라고 한 얘기는 좀 그렇고요. 성공한 플랫폼 얘기를 드렸어요. 앞으로 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성공한 플랫폼, 이제 구글, 페이스북, 오늘 아마존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우버에 대한 얘기도, 우버도 실은 성공한 플랫폼이죠. 단지 완성이 안 됐고 어떻게 손을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제 앞으로 관심 사항이에요. 좀 나가서 이제 중국 플랫폼들 얘기도 조금씩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도 성공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니까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플랫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안녕. 감사합니다.